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처 논문이에요. 2024년 최근에 퍼블리케이션된 네이처 논문이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우리 박준경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네인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박준경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그 페인, 특히나 상대가 느끼는 페인에 대한 지각 이런 연구 주제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마우스가 상대방의 이제 고통을 인지를 했을 때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콜티컬 파트에서 조절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막 엄청 친구가 아플 때 어디 다쳤거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 뭐 사고 웃긴 장면 이런 건데 내려가다 어디를 쾅 부딪혔을 때 아프겠다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을 쥐가 느끼긴 하는가 보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동료가 다쳤으면 가서 심지어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그게 뇌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걸 보여준 논문인가 봅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오늘 논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헬핑 비헤이비어로 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우스가 도와주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알로 그루밍 그리고 타겟티드 알로 리킹 행동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알로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루밍이 이제 그 털을 손질을 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막 핥아주고, 네, 핥아주고 네. 이런 행동인데 이 앞에 알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털을 그루밍 해주는 알로라는 말이 others라는 어떤 접두사 앞에 네. 붙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니 다 사람이 아니군요. 다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루밍 해주는 거. 리킹은 그럼 상대를 핥아주는 거. 네, 상대를 핥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타겟티드 알로 리킹이기 때문에 상대의 특정 부위, 여기선 아픈 부위가 되겠는데요. 오. 그 아픈 부위를 핥아주는 행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행동을 하는군요. 그리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조절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사회적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감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위로해주는 행동이 네.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타겟티드 헬핑, 특정한 걸 도와주는 행동이 있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족한 자원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유해주는 행동.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타겟티드 헬핑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콜티컬 레귤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콜티컬 영역 중에서 anterior cingulate cortex라고 하는 ACC 영역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연구에서 anterior cingulate cortex가 그 내가 느끼는 페인에 대한 인코딩도 일어나고 네. 혹은 다른 그 다른 이제 친구의 그 감정 상태나 이런 걸 공감할 때도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여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싱글셀 레벨에서 네.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돼 있는 뇌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MEA라고 하는 이 미디얼 아미그달라라는 영역은 이제 후각으로부터 들어온 이 사회적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A에 있는 가바널진 뉴런 중에 이제 TEC1을 발현하는 뉴런들은 이 MPOA, Medial Preoptic Area라는 곳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MEA2, MPOA 이 서킷이 이 알로 그루밍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껏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MEA라는 이제 미디얼 아미그달라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미그달라는 어떤 정서나 이런 감정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고 특히 이 MEA에서 MPOA로 프로젝션하는 특정한 패스웨이가 누군가의 아픔, 이모셔널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루밍 해주고 이런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졌던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ACC 영역에서는 이제 볼브, 들쥐라고 하죠. 이제 들쥐에서 한 연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ACC 영역에 옥시토신 안타고니스트를 주입해 봅니다.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 가서 이제 그루밍을 해주는 행동들이 원래는 나타났었는데,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아니요. 그 일반적인 안타모니스를- 상태에서는 네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알로 그루밍을 해주는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제 옥시토신 안타고니스트를 ACC 영역에 넣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CC에서의 옥시토신 시그널링이 이런 소셜 비헤이비어에 중요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옥시토신이 그 볼 얘기하셨으니까 프레리 볼, 몬테인 볼 이런 두 가지 또 비슷한 볼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그룹은 이제 둘이 짝이 돼서 오래 살고 한 그룹은 각자 살고 이런 다른 비헤이비어를 할 때도 이 옥시토신이나 베소프레신 같은 뉴럴 모듈레이터 익스프레션이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ACC에서의 옥시토신 리셉터도 프로소셜 비헤이비어 특히나 알로그루밍 같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네. 이런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RN이라고 하는 이 도절 나펠 뉴클리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영역에 있는 세로토닌 뉴런들이 이제 ACC 영역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뉴런들도 이제 알로 그루밍이라든지 아니면 소셔빌리티라든지 이런 사회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이런 뇌 영역들이 다 어떤 사회적인 행동, 혹은 되게 이모셔널한 행동 이런 데 있어서 혹은 페인 이런 거에 중요한 영역들로 이제 언급이 되던 곳들이에요. 그 그래서- 중에서도 이번에는 ACC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ACC에 이제 집중을 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그럼 마우스는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를 먼저 관찰을 했습니다. 행동적인 관찰을 먼저 해봤는데요. 아픔은 어떻게 유발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멜리틴이라는 물질을 뒷발에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네. 이 멜리틴은 네. 이제 벌의 독성분인데요. 아, 우리가 벌을 독침에 딱 쏘였을 때 이제 네.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아프고 붓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 사실 멜리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뒷발에 멜리틴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observer 이 관찰자가 이 상태를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찌르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아픈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루밍과 그리고 알로리킹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막 어디서 찔려왔으니까 가가지고 얘를 막 그루밍 해주고 거기도 핥아주고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핥을 때는 이제 네. 그 아픈 발에 네. 핥는 행동이 증가를 했고 이제 다른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입을 하지 않는 발에는 살린을 주입한 것과 멜라틴을 주입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로 아파서 나오는 반응에 대한 알로리킹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떠한 행동들을 보일까를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피지컬한 페인, 찔리거나 아프거나 실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알로 그루밍은 나타났지만 알로 리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발이 아픈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지속되는 아픔일 때는 알로 그루밍과 그 해당 부분을 하는 알로 리킹 둘 다 일어나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즉 어떤 특정한 아픔이 지속되고 있지 않을 때는 알로 리킹은 일어나지 않고 알로 그루밍만 일어난다.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비헤이비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를 일단 행동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픈 마우스는 자신의 발을 핥는 행동들을 할 텐데, 즉 네. 셀프 리킹이죠. 그런 행동들을 할 텐데 그 리킹을 하는 이유는 침에 있는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 의미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셀프 리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 셀프 리킹 하는 거를 보고 혹시 알로 리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발에 멜리틴을 주입하고 나서 그럼 네. 고통이 유발이 됐는데 여기에 리도카인이라는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리도카인은 이제 멜리틴에 의해서 나타난 고통을 좀 완화하는
국부 마취제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마우스는 조금 덜 아프니까 그 부위를 덜 핥겠죠. 네. 셀프 리킹이 덜 일어나겠죠. 보시는 것처럼 셀프 리킹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랬더니 알로리킹은 그 부분을 핥는 알로리킹도 감소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핥아줬던 이유는 그 아픈 친구가 여기를 잘 핥고 있으니까 네. 거기가 아파? 하고 내가 핥아줄게 이렇게 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핥지 않으면 나도 핥아주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핥아주지 않으면 나도 핥아주지 않는다는 아니고, 이제 이 마우스를 마취를 시켜서 이제 행동들을 관찰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 어떤 마우스를 마취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픈 마우스를 마취를 하게 되면 네. 자신이 셀프 리킹은 못 하잖아요. 쓰러져 있으니까. 네. 예. 이랬을 때도 알로 리킹이 일어나긴 하지만 알로 리킹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 알로리킹을 그럼 그 아픈 발을 핥아주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셀프 리킹에 의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뭐 페로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아픔을 인식을 하게 된다. 아픈 발을 딱 보고 아는군요. 그러니까 부었나?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픈 부위를 인지하는 것은 꼭 그 아픈 마우스가 직접 핥지 않아도 인지를 할 수는 있고 네. 찾을 수는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기 셀프 리킹 비헤이비어가 나오면 더 알로 리킹 비헤이비어가 유발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과연 이 ACC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이 연구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행한 실험은 엔도스코핑 칼슘 이미징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뉴런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밖에서 이제 칼슘이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칼슘 인디케이터가 그거를 인지하게 되고 이제 형광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달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의 이제 뉴런 파이어링 활성화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세포가 활성화되면 칼슘의 레벨이 막 올라가죠, 세포 안에. 그럼 그걸 우리가 형광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점점점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개별 뉴런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해본 것은 아프지 않은 상태, 나이브한 상태와 그리고 아픈 상태를 인지를 했을 때 ACC 영역에 있는 관찰자의 뉴런들은, 그러니까 관찰자의 ACC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을 때 ACC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건 보고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ACC가 되게 주관적인 페인을 인코딩하는 데 중요하다. 똑같이 때려도 더 아프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네. 그러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픈 거 아니고 내 친구 발에 벌이 쏘였는데 그걸 보고 얘가 아파하는 걸 보니 그때도 나의 ACC가 활발하게 액티브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지 않은 상태와 아픈 상태 둘 다 인지할 때, 네. 그 두 상태를 인지할 때 보시는 것처럼 ACC 영역에 있는 뉴런들의 활성화가 인터밍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네. 네. 활성화되는 게 섞여 있습니다. 내 친구가 네. 아플 때 나의 ACC가 활성화되는 뉴런과 나의 친구가 아프지 않을 때, 괜찮을 때에 활성화되는 뉴런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역적으로 봤을 때 ACC 영역에서 위치적으로 이제 섞여져 있고요. 네.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섞여져 있다. 그것도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 ACC 안에서 여기저기 섞여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위치적으로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태를 인지할 때 활성화되는 ACC 영역의 뉴런들이 있겠죠. 이 뉴런들은 이제 아픈 상태를 인지할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픈 상태를 인지할 때 활성화했던 뉴런들은 일반적인 상태를 인지할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ACC 영역에 있는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뭔가 선별적인 인코딩을 하는 뉴런들이 따로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와 그럼 아픈 상태 이때는 어떠한
이제 패턴을 보이는지, 어떠한 뉴런들이 관여하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이제 이런 피지컬 페인이 아닌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restraint stress라고 해서 이제 구속 가둬놓는 가둬놓는. 거죠. 못 움직이게. 네. 아, 그럼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한참 몇 시간 이렇게 갇혀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네. 만났을 때랑 그다음 아까 했던 멜리틴을 인젝션해서 이제 발이 부어 있는 상태를 네. 인식을 했을 때 과연 이 관찰자의 ACC 뉴런은 어떤 뉴런들이 활성화되어 있을지 봤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위치적으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은 이제 고통을 봤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고통을 볼 때 활성화됐던 뉴런들은 이제 스트레스 상태를 인지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분이 되는 뉴런들이 있군요, 따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실험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상대의 마우스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 나이브한 상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아픈 상태를 인지를 할 때 관찰자의 ACC 영역에서는 이제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6은 공통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회적인 감각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뉴런들이 아닐까. 그런 포션도 조금 있고 일부. 하지만 이제 메이저 파퓰레이션은 대부분의 뉴런들은 내 친구가 가서 막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 오늘 너무 슬퍼 이럴 때랑 네. 나 여기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 네. 이럴 때랑 다른 뉴런들이 이 두 개의 상황을 인코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은 영역이지만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플 때와 남이 아픈 걸 볼 때는 과연 어떨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 이제 이때도 ACC 영역에 있는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본 거군요. 네, 그렇게 구분해봤습니다. 내가 아픈 것과 내 친구가 아픈 걸 볼 때는 또 다른 뉴런들이 이 아픔을 코딩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플 때는 상대적으로 ACC 영역에 있는 뉴런들의 활성화가 높았습니다. 일단 훨씬 더 많이 액티브하군요. 네. 내가 직접 아프니까. 네. 예. 그러면 이 ACC 영역이 과연 어떠한 행동들을 코딩을 하고 있는지 이 ACC 영역을 매니플레이션을 해봤을 때 어떤 행동들의 변화가 나타난지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ACC 영역에 이제 케모제네틱으로 이제 이니비션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앞쪽 이야기는 일종의 상관관계. 제가 이 동물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뉴럴 액티비티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하지만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이 액티비티가 이 뉴럴 파이어링이 이런 행동을 만든 건지는 알 수 없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ACC 영역을 이제 억제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CNO를 처리한 그룹이 이제 ACC 영역이 억제된 그룹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알로 그루밍 그리고 알로 리킹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횟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ACC를 꺼버리면 내 친구가 아파도 가서 이제 핥아주거나 그루밍을 해주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로 인간적으로 이 영역이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활성화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옵토제네틱으로 이제 ACC 영역을 활성화해 보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탐색을 하고 있을 때 빛을 딱 쏘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ACC 영역이 활성화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루밍을 하는 시간 그리고 알로리킹을 하는 시간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 아픈 마우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프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핥아주고 이렇게 그루밍도 해주고 할 건데 네. 이 빗자극을 주면 그보다 더 많이 핥아주고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ACC 영역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인지를 했을 때 알로 그루밍, 알로 리킹 이러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게 됐죠. 그러면 과연 이 ACC 영역에서는 뉴런들이 그럼 겹칠까? 이 두 행동을 할 때 겹칠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달라요? 네. 위치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퍼져 있지만 이제
알로 리킹을 할 때 활성화됐던 뉴런들은 이제 알로 그루밍을 할 때 활성화되지 않고, 그루밍을 할 때 활성화됐던 뉴런들은 리킹을 할 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다른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다른 뉴런이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HC가 되게 바쁜 영역이군요. 네. 각기 다른 뉴럴 파퓰레이션들이 특히나 그것도 이제 한 곳에 그런 펑션 하는 것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인터밍글 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섞여 있는 상태로 이런 각기 다른 행동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밝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CC 영역이 알로 그루밍, 알로 리킹 이러한 행동들에 있어서 중요하나 이 행동이 나타나는 뉴런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됐을 때는 ACC 영역에서 특정 뉴런들이 보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알로 그루밍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인지하게 됐을 때는 이 알로 그루밍과 더불어서 이제 ACC 영역에 이제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가 돼서 알로 리킹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 라스트 오스터인 이제 웨이즈홍 교수님이 이런 소셜 비헤이비어나 그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킷과 이런 뉴럴 메커니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하셨네요. 우리 왜 요새 뭐 그 농담 삼아 뭐 너 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누가 막 아파 그러면 거기 왜 다쳤지? 얼만큼 아프지? 이게 아니라 너무 아프겠다. 네. 이런 이제 뭔가 이 상대의 아픔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낄 때 이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아픔을 인지하고 또 거기에 맞는 behavior, 네. pro-social behavior, 핥아주거나 또는 그루밍 해주는 그런 행동을 조절한다. 이런 논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